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명쾌해지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김정은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 구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민주당, 집권한 적이 있는 민주당은 적과 싸우는 윤석열을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적과 싸우는 윤석열과 싸우면 결국은 적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으면서 딱 잡아떼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친일 국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재명은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이어서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의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물리력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골고루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재명 일당입니다.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과 이재명 일당의 대치입니다. 제가 이재명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당 안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비록 대표로 선출한 공동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도 숫자로는 다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이라 하지 않고 이재명 일당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재명 일당의 대결 구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재명 일당이 이기면 대한민국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산다면 이재명 일당이 정치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권력투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북관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그게 지금 휴전선 남쪽에서 좌우 대결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평화적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 동포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도록 북한 동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핵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죠. 그 하는 방법이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은 2,500만 북한 거주 국적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북한 거주 대한민국 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인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저는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다.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내 모임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종북 주사파가 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고 하니까 자수한 겁니다, 이거. 민주당 민자도 안 나왔는데 종북 주사파 비판하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을 껴안고 어디까지 가느냐. 민주당이 이재명에 이끌려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한 걸음 더 허공으로 내딛느냐 아니면 돌아오면서 이재명을 그 벼랑 밑으로 던져버리느냐 하는 이제는 민주당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그래도 헌법이 보장한 임기가 4년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껴안고 가느냐 버리느냐를 결정할 시간이 몇 달, 아니 한 달 이내로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이 긴급 체포 이거는 심각합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요구를 받은 유동규는 남욱 변호사에게 부탁했고 남욱 변호사가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8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라는 사람은 성남도계공 투자사업 파트장으로 유동규 밑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면은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마음이 변했는지 뭔가 중요한 실토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욱 변호사 집 주차장 또는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가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 돈이 전달된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경선 내지 대선 자금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작년 8월 말 한 지역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남욱 변호사에게서 나온 돈이 김용 현재 민주당 부설 싱크탱크 부원장 앞으로 전달되는 것이 멈췄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왜 발부를 했겠어요?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발부한 것 아닙니까? 법원은 며칠간 기록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저렇게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당이었던 집권 세력이었던 정당이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검찰의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건 쿠데타적 사건입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집권 세력이었다 이겁니다. 집권 세력이었던 집단이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정치 부패와 관련된 사건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하면은 이거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별것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정당이 물리력으로 말하자면 문란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순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반성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자구 노력인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양심 세력은 종북, 좌파, 부패 세력과 결별해야 됩니다. 반역 세력이 부패 세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반역 한 가지만 해도 이건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부패까지 겸하고 있다. 특권층이라는 거죠, 특권층. 반역을 해가지고 무슨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부를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욕을 먹지 않으려면은 그 집단 안에서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